네, 이번 시간은 스몰캡 리포터 시간입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기자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고 함께 취재해온 내용을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스몰캡 리포트 오늘은 산업부의 최기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이네요. 솔리드 기업. 자, 어떤 기업입니까? 예, 이 솔리드는 이제 유무선 통신 장비 업체, 통신 장비 제조업체를 말합니다. 이 SKT와 KT의 유무선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유일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솔리드라고 하는 회사 원래 솔리테크 아니었던가요? 저는 솔리테크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렇게 변한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솔리테크로 1988년도에 솔리테크로 이제 창립이 됐었죠. 그러다 이제 코스닥에서 상장은 2005년 7월이고. 그 다음에 2006년 3월에 이제 북경에 현지법인 열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때 외국으로 나가면서 외국에서 솔리테크보다는 솔리드라는 그런 이름이 더 지명도가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지난 3월에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회사명을 바꾼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4월 달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솔리테크가 아닌 솔리드. 네, 해외 쪽에서 진출하는 분야가 좀 넓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에 국내 10만 8천 대, 해외에 7만 2천 대 등 이제 국내외에서 18만 대 이상의 유무선 통신 장비를 납품 및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이고요. 지난 8월 9일이었죠. 최근 일인데 미국 리치홀딩스의 105억 원 규모의 미국향 중객이 납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미주와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매출 규모가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또 신규 사업인 유선 전송 장비 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솔리드. 일단 솔리드의 주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 회사의 성격을 알 수 있고 좀 미래 성장 가치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주주 구성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주주 구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정준 총괄 대표이사가 22.4%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2.27%, 그리고 일반 주주를 포함한 기타 비율이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회사가 이제 돈을 얼마만큼 벌고 있고 얼마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관심거리예요. 네. 자, 분야별로 어디서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죠. 예,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매출이 나오는 것은 크게 이제 5개 부문입니다. 국내 무선, 해외 무선, 국내 유선, 해외 유선, 그리고 기타 제품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국내 무선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총액 624억 7,300만 원 중에 211억 1,100만 원이 국내 무선 사업 부문에서 거둬들였고요. 해외 무선 사업 부문에서는 193억 3,100만 원, 국내 유선 사업 부문에서는 179억 9,700만 원을 그 매출을 올렸죠. 이 한 가지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국내 무선 사업에 대한 이익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이 매출 비중이 이제 고르게 분산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08년만 해도 총 매출 813억 1,800만 원 가운데 93.8%가 국내 무선 사업 부문에서 이루어졌죠. 절대적인 그런 의존도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국내 유선 사업 부문에서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에는 이제 총 매출 624억 7,300만 원 가운데 국내 무선 사업은 33.8%, 해외 무선 사업 30.9%, 국내 유선 28.8% 비율로 사업별 이익이 평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선 사업 부문에서는 솔리드는 이제 특히 이제 올해에 국내 유선 사업 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무선에서 90%가 넘는 비중에서 30%까지 뚝 떨어졌으면 일단 평준화적으로 사업이 분포되고 있다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업을 보니까 작년에 영업 적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거죠? 네. 지난해 영업 적자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솔리드 자체 부진보다는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부진이었다. 이런 데의 원인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사업 부진 측면이 있었지만은 내용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선 2010년 일본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그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해서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점은 뭐냐면은 그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 솔리드 제품의 인지도를 상당히 높였다. 해외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한 31억 원 정도 영업 적자가 이제 업황 때문에 좀 타이적으로 나온 영업 적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적 부분이 작년보다 더 나아졌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기대가 되고 있는 이유가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연 매출 전체 매출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인 644억 원, 이 회사 창립 이래 상반기 실적 최고액을 경신을 한 겁니다. 솔리드 김병진 상무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매출이 64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4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간 실적, 매출만 놓고 보면 작년 연간 실적보다 오히려 높은 실적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들이 이제 LTE 서비스 개시에 따른 LTE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기존에 주로 RRH라는 기지국 장비에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금년부터는 이제 사업자들이 통합 광중계기 투자 수요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계기 투자 수요가 개시가 되었다는 측면이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새롭게 진입한 유선 장비 시장에 매출이 크게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또 한 가지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년 전부터 해외 사업을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해외 사업이 일본, 미국 등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났고, 그것이 금년에 더욱더 확장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저희한테는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병진 상무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자, 올해 성적표를 한번 예상해보죠. 자, 목표치는 얼마고 그 목표치에 얼마만큼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매출 목표액은 1,01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을 이제 90억 원으로 잡고 있고요. 일단 이제 상반기 매출이 이제 좋은 편이었고, 하반기 실적도 이제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목표액치 그 달성은 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 직접 김상무의 설명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만 놓고 본다면 하반기에도 꾸준히 그 통합 광중계기 시장은 계속 진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 이제 KT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SK텔레콤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많은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선 장비나 해외 사업은 특히 더욱더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실적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도록 하죠. 예, 일단 8월 14일 기준으로 이 솔리드의 퍼는 이제 47.15 경쟁 업체보다 다소 좀 높게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향 추세였지만 매출 원가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소폭 흑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선 전국이 다가오고 하고 있지만은 올해 실적과 그다음에 내년 실적, 올해 실적과 지난해 실적을 비교를 해볼 때 상반기에서 상당히 좀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그리고 목표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보유 또는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풀이가 되는군요. 예. 그렇군요. 자, 솔리드 오늘 살펴봤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로 또 부각되면서 고평가되는 점도 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솔리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LTE망 설치 등 증가 등으로 일단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네, 현재 12시 구간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도 끝까지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는 게 토마토 TV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투자대회가 온다. PC로만 하는 투자대회는 잊어라. 모바일로도 운영이 가능한 투자대회를 본 적이 있는가?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